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 서비스 디자이너가 되다. 오늘은 사사의 기획, 정책, 기록과 관련된 역량의 마지막 편인 문해의 진정한 의미는 입니다. 왜 갑자기 문해 얘기를 기획, 정책, 기록이라는 파트에서 가볼까요? 일단 사서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문해라고 저는 봅니다. 꼭 도서관이라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사서의 주된 역할은 문해였거든요. 그 문해를 얼만큼 적극적으로 문해 성장에, 문해력에, 타인의 문해력을 지원하는데 쓰느냐 또는 얼마나 소극적이냐에 따라서 그 범주가 어떻게 보면 사서의 역할들을 계속 해마다 또는 역사 속에서 다르게 해석해온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거의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어떤 공간을 제공하는 정도의 선에서 사서의 문해에 대한 역할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사서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그 환경, 공간, 기능조차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어가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문해 했을 때 가장 간단한 답은 문해는 글자를 익힐 수 있는 힘이야. 글자를 익히는 힘. 글자를 익힌다는 것은 소통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상대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말이 아닌 글로, 말은 휘발성이 있는 것이고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상당히 제약적이지만 글은 연속적일 뿐만 아니라 확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걸로 소통하는 것이 보편성, 한 사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식민지 시대에 탈피하면서 가장 먼저 신경 썼던 게 뭐냐면, 유럽이나 여러 나라에서 들어온 많은 이민자들,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김도 다르고 그런 많은 인종들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하나의 그 용광로 속에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결국 문해였습니다. 글자를 익히고 서로 소통을 하고 생각을 나누고 궁극에 그것을 하나의 문화로 성장하게끔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고,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데가 어디지라고 찾다 본 것이 도서관이었죠.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싼 비용으로 가장 파급 효과가 큰 도서관에다 책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출판의 어떻게 성장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나오고, 그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사람들이 쉽고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간을 만든 거죠. 그게 그냥 그래 도서관 이런 곳이야 라고 도서관을 정의하고 도서관 한정해서 쳐다보면 그렇지만, 그걸 좀 더 확장해서 보면 그래, 문해를 펼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일 수 있어. 책을 통해서.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인터넷이 발전하고 사이버공학 엄청나게 많은 매체가, 이게 소리, 영상, 동작, 별별 것들이 전부 다 전달되어지고 소통되어지는 공간입니다. 거기에 전달자의 의도도 불분명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수용하는 데에도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거의 극단적인 얘기들이 다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 사람들은 편향될 수밖에 없고, 그 편향된 것을 통해서 자기 어떻게 보면 집단, 소속감을 느끼려고 하고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되었죠. 근데 작은 조직 단위로 들어가보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꼭 소통이라는 커뮤니케이션,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말과 글로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행태도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편의점에, 좀 더 나아가서 음식점에,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갔다 해봅시다. 점원은 안 보이고 놓여있는 것은 키오스크 하나 대량 놓여있는데, 키오스크라는 것을 처음 본 사람에게는 그것이 소통 도구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이게 뭐 하는 것이지? 직원은 다 어디 갔지? 그러다 옆에서 지켜봅니다. 저걸 통해서 주문하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키오스크에 가서 자기도 주문을 시도해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힘들다는 것은 자기가 과거 했던 방식에서 전혀 다른 방식을 쳐다보다 보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무엇에 손을 대는지도 모르겠고 그 손을 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예측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두렵습니다. 일이 벌어지고 나면 수습이 가능할까? 내가 이걸 제대로 쓸 수 있을까? 오늘 밥은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근데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빠릅니다. 왜? 선입견도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접근합니다. 그리고 불안도 적죠. 과감해지는 거죠. 교통사고에도 비슷하게 합니다. 교통사고를 경험한 사람은 운전을 굉장히 조심해서 합니다. 네, 교통사고가 엄청 위험하다는 거, 힘들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조심하죠. 근데 교통사고를 경험하지 않은 운전 초보자들은 자기 운전 실력이 매일 느는 것이 굉장히 뿌듯할 뿐만 아니라 과시하고 싶은 욕심이 들고 그러다 결국 사고까지 이르죠. 그것이 어떤 것을 유발할지 결과가 어떻게 나한테 피드백 되는지는 상상도 못한 생각이에요. 똑같습니다. 변화의 삶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근데 그게 꼭 키오스크에만 작동할까라고 쳐다봐 보면 그가 어느 조직에 들어가면 뭐 회사에 입사했다고 했을 때 자기 자리 찾는 것도 어렵고 자기 자리에 앉았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어렵고 교과서에서 많이 배우고 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예전에 그런 말을 하다 보면 3, 40년 전에 의과대학을 전산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그때 에피소드를 얘기하는데 전산 그 부장이 제일 힘들었던 게 뭡니까? 뭐 기술을 가르치고 사용법을 설명하고 그게 어렵던 게 아니랍니다. 엄청나게 많은 전화가 온답니다. 작동이 안 된다. 기계가 안 움직인다. 가보면 스위치도 안 켰고 전선도 연결이 안 돼 있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변해갈 때 이게 선을 스위치를 누르면 켜지고 꺼지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단계 발전한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덥석 컴퓨터라는 기계가 툭 놓이다 보니까 그 기계는 말하면 움직이는 기계인지 만지면 움직이는 기계인지 뭘 눌러야 할지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근데 그 기본적인 것을 알려주는 게 뭐냐면 눈치죠. 서로 눈치를 봐가면서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따라하기도 하고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확장된 문해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 때는 그 조직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하는가에 대한 큰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조감도 같은 것들, 설계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플로우 차트를 만든다 때 플로우 차트에 각종 부호들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들인지 일단 설명을 드리면 근데 잘 못 쓰는 것은 그것도 일종의 언어거든요. 언어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것처럼 익숙한 것이고 다른 언어를 쓴다 했을 때는 단순히 그 기계적으로 언어만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그들의 문화, 그들의 행태, 그들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언어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가 플로우 차트를 할 때도 기계처럼 인식을 해야 하고 기계처럼 이해를 해야 합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직처럼 생각하고 조직 속에서 자기가 하는 역할을 쳐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좁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넓게 내려다보면서 지금 내 위치가 어디고 내가 하는 일이 뭔데 관계는 어떻게 돼 있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해. 그러니까 잡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걸 제일 잘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배운 사람이 누구? 사사라는 겁니다. 아까 문해 얘기했듯이 문해는 일종의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환경을 조성하고 책을 어떻게 배열하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설명해줘야 사람이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그걸 통해서 자기 세상을 깨우쳐 나갈까, 확장시켜 나갈까, 성장할까. 그래서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도 배우고 한계 주제갖고 토론하는 법도 배우고 글을 통해서 글과 교감하는 법도 배우고 자기 표현하는 법도 배우기 시작하고 궁극에 다시 자기도 글을 쓰게끔 하고 근데 이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뭘 배우느냐? 가장 우리가 배우는 것,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답답하고 지금 우리가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 그걸 우리도 기계적으로 배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제일 끝에 갔을 때 질문 하나를 해야 합니다. 왜? 왜 그렇게 해야 해? 그게 갖는 의미가 뭘까? 그 순서는 맞을까? 그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까? 그걸 생각하고 고민하는 힘을 길러야 그게 비로소 우리가 말하는 기획, 정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술적인, 기능적인 부분을 다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큰 문해란 이름으로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 환경이 바뀌고, 목적과 비전이 달라지면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것을 못 배우고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도,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도, 우리가 배웠던 것을 곱씹어보자. 우리가 몰랐던 게 아니야. 소위 누가 그런 책도 있었다고 예전에. 우리가 알고 싶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전부 다 유치원에서 배웠다. 그걸 응용할 줄 몰랐던 거죠.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친다는 말은 응용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적용될 때 로우 차팅에 대한 얘기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변수가 바뀌면 어떻게 움직이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키오스코드 궁극에 내가 뭘 먹겠다는 의도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 의도를 쳐다보니 음식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구나, 어떻게 분류하고 있구나, 어떻게 배열하고 있구나, 다음 동작은 어떻게 전개하고 있구나. 우리가 말로 주문하는 것은 버튼으로 하고 그 버튼에는 줌이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장바구니에 담기라든가 이게 이렇게 다른 거구나. 한 번, 두 번 익히기 시작하면 따라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키오스크는 내가 봐도 주문의 형식이라든가 순서가 잘못됐어.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접근하는데 이걸 잘못 접근하게끔 만들었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걸 말하지 못하면 사람은 익숙해지기 시작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조직, 심지어 도서관 내부의 일까지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잘못된 순서, 잘못된 방법, 잘못된 기능이 그대로 작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익숙하게. 가끔 우리 예전에 길을 가다 보면 상가의 가게 문들이 열리고 닫히는 경우가 보면은 손잡이가 옆으로 된 것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된 것도 있어요. 그게 무슨 취향에 따라서 미적 감각에 따라서 갖다 붙인 게 아닙니다. 가게는 공적 공간입니다. 공공의 시설이죠. 그 공공시설에서 만약에 불이 났다 하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전부 문으로 뛰어갈 겁니다. 문으로 뛰어갈 때는 어떻게 해? 다 문을 밀겠죠. 그러니까 문은 자동으로 밖으로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스윙에서 안팎으로 막 열리고 닫히는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문도 그렇게 해야만 할까? 들어갈 때 사람들은 손잡이를 잡고 당깁니다. 나갈 때는 물건을 많이 사서 등으로 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바가 옆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어야 하고 굉장히 기능적이고 사실에 근거하고 자기 작동하는 어떤 동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전부 다 타당한 이유가 있고 타당한 순서가 있고 타당한 방법이 있고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이 있겠구나. 그거를 어떻게 익히게끔 하고 어떻게 스스로 받아들이게끔 하지 사람의 감성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논리성을 그대로 끄집어내고 그걸 스스로 짚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힘, 그게 곧 문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게끔 해주는 힘, 그것을 드러날 수 있게끔 만드는 순서, 조직, 공간, 기능, 일, 기록, 누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서 선생님들이 가장 잘할 거예요. 그래서 사서라는 것은 일반화시켜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현장, 도서관 외에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의 역할은 여기는 저 순서가 잘못됐네. 저 순서를 익히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방법을 제시하고 이러이러한 매뉴얼을 제공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특히 미국 여행을 하다 보면 서점에 갔을 때 재밌는 책들이 있습니다. 더미, 이디엇, 바보들을 위한 컴퓨터 교육,
바보들을 위한 굉장히 다양한 교육에 관련되는데 대상은 바보라는 얘기 초점했어요. 바보가 진짜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바보가 아니라 내가 그 분야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 분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접근했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에 대한 얘기야. 근데 우리 주변에 들어보면 그게 참 인색해요. 네가 알아서 해. 근데 알아서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알아서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면 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까? 보편성을 담보하고 누구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뭐지? 문해에 대한 얘기고 그 문해가 결국 조직을 만들고 기획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그 기록화하는 일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다 라는 맥락에서 제가 이 문해 부분을 기획 정책 부분에다가 집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사세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철학이 문해다. 우리는 그 문해를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그 문해의 폭은 조직서부터 대상, 세상 모두를 어떻게 하면 서로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새로운 것에 대한 기왕의 것들에 대한 익숙함을 보다 더 의미 있게 변형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